걷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노르딕 워킹이라고 있어요. 팔을 쭉쭉 뻗고 자세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걷는 방법인데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쫙쫙 이렇게 걷는 거 팔을 많이 스키 써서 타듯이. 네네. 팔을 많이 사용해서 걷는 게 원리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파킨슨 병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닥터 K 함께하는 MC K입니다. 오늘은요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확히는 파킨슨병을 이기는 또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고판우 교수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관우인 줄 알았는데 판우 선생님. 제가 글을 적어놓으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죠. 그렇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무하마드 알리가 네. 파킨슨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네, 그 외상성으로 생기는 파킨슨 증상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파킨슨 병은 그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 퇴행성이라면 나이가 네. 좀 들수록 올 수 있는. 네, 노화 현상의 일종인데 다만 이제 그게 정상적인 노화보다는 좀 빠르게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까?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네. 예, 물론 약물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분명하고 물리치료하고 운동이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추천하는 게 이제 걷기 운동, 걷기, 수영, 수영. 그 체조 오. 이러한 운동들이 그게 다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조합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특별한 운동 요법으로 좀 연구가 되어 있는 게 태극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명상을 포함한 요가. 네. 오. 필라테스 운동 이런 것들이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용하다고 이렇게 된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를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가 조금 디테일한 연구들을 보면 운동 강도를 조금은 높여서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좀 힘들게. 네.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85% 정도 이 강도가 굉장히 높은 운동이거든요. 그 정도를 하는 것이 중등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그럼 알려져 걸어서는 있어요. 안 되겠네요. 뛰어야겠네요. 사실 뛰면 제일 좋긴 한데 환자들이 다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기 완전히.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낙상 위험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환자 컨디션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고 다만 좀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아주 좀 어렵네요. 숨이 네.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해야 되는데 명상을 또 같이 네. 해야 되니까.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시고. 네. 그리고 요즘 사실 이 운동 말고도 대체의학이나 뭐 이런 뭐 한방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딱히 양방의 효과가 눈에 띄지 않으니까 또 네. 그런 쪽으로 찾으시려는 분들도 좀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거 레벨이 높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임상 연구들은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권고 드리기는 현재는 어렵겠다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조금 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파킨슨 약물 치료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약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그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각종의 건강 보조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같이 먹는 거는 괜찮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돼서 된 연구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코엔자임 Q10이나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 그 항노화, 항산화 효과들이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험 연구에서는 이거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고 돼 있어서 실제 임상 연구를 진행이 됐었는데 아주 고용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실험적으로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굳이 뭐 그건 드실 필요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했던 게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1200ml, 2400ml 이렇게 실험을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마 상용되는 엄청 용량이 350 이 정도 수준이라서 네. 실제로 그렇게 복용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음식을 어떤 걸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꼭 물으시죠. 네, 이게 오시는 분들마다 이거 뭐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특정한 음식이나 뭐 영양소들이
파킨슨병에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규명된 건 아직 없어요. 아. 근데 이제 파킨슨병이 기본적으로는 운동의 퇴행성 변화지만은 비운동 증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흔한 게 이게 변비라든지 수면 장애, 그렇다 보니까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그런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류, 과채류, 통곡류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변비 예방에 좀 도움이 되니까 또 흔히 좀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비타민 B6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 이런 것들이 파킨슨에 안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파킨슨에 제일 중요한 레보도파라는 약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에서 흡수될 때 비타민 B6라든지 아미노산과 경쟁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좀 약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섭취하는 용량 정도로는 그럴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그 식단에서는 단백질이 아주 과다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아까 물리치료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문적인 그런 이제 트레이닝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수축과 위안과 그런 온몸의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들이 그런 전문 치료사들이 도와줘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마사지 관련 네, 그런 네. 쪽도 그렇고 또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을 자세를 똑바로 펴주고 이완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것도 파킨슨 환자들에 도움되는 물리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우리 파킨슨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라. 네, 많이 움직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라. 그리고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다면 태극권이라든지 댄스 PD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파킨슨 환자를 위한 댄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 트레이닝하는 그런 습관을 좀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한국 파킨슨 이상운동질환 학회에서 책자를 하나 발간을 할 겁니다. 아마 올해 중에 나올 텐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거를 구하셔가지고 집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책자 나오면 네. 저하고 운동 한번 하시죠.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